안녕하십니까, 박병영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조선일보 사설에 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 이 너도 나도 선거 구호, 이러한 제하에 이 글을 써놨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이찬 서울 용산에서 길거리 유세에 나선 한 야권 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용산에 탄핵 바람이 분다. 탄핵으로 새 시대를 열자고 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부 야당 선거운동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내건 피켓을 들고 열차에 오르자 탑승객이 왜 탄핵하자는 거냐고 항의했다. 경제 실정과 폭주로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라. 억지 탄핵하면 나라가 어찌 되느냐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모습은 내쫓아야 한다고 이제 권력을 해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넌 해고야. 집에 가라. 차라리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 라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범야권이 200석을 만들면 탄핵이 가능하다. 3년은 너무 길다. 빨리 끌어내리자고 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 레임덕 나아가 대두덕을 만들겠다며 윤 정권 조기 종식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다. 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은 등장한다. 일부거나 소수 정파가 개별적으로 정권 퇴진이나 탄핵을 주장한 적은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일상적인 선거 구호가 된 적은 없다. 탄핵을 잘못 꺼냈다간 대래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 그런데 이번엔 국회 다수를 점한 제1야당과 범야권 전체가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일 때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헌정 위기가 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다. 탄핵이 현실화하면 국정이 중단되고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한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국민 정서적인 문제일 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야권이 비판 민심에 더 불을 지르려고 매일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발언 파문 때마다 민심에 역행했다. 여당이나 참모진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과거라면 야권의 탄핵 주장은 도리어 역풍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법적 사유 없는 탄핵 선동은 국정 혼란만 부추길 뿐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은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 자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이 온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바로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지만은 한국경제에서 오늘 이제 그 사설인데요. 한국경제 사설인데 이종섭 사퇴로 애교 안보 차질 공수처 수사권 남용 조사해야 최상병 수사 예압 논란에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임명 25일 만에 사퇴했다. 상대국 호주의 애교적 결례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야심찬 새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 및 구상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당장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양국 간 애교 국방 장관 회의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런 정석 프레임으로 무차별 공세를 펼쳤지만 그의 임명을 도피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전 대사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동맹 우방과의 관계 객상에 적잖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미국과 최상위 애교 단계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었고 영국과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가동 중이다. 호주는 지경학적 가치가 커진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 파트너다. 신형 호위함 3척의 발주가 진행되는 등 K방산 협력국으로서의 가치가 급증한 만큼 갑작스러운 사태가 국익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의자 빼돌리기 주장에 힘을 실으며 사태를 증폭시킨 공수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대사는 출국 전 자진 출석에 조사받고 추가 소환 시 언제든지 오겠다는 진술서까지 썼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추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가 큰 난항에 처했다는 뉘앙스를 짙게 풍겼다. 그래놓고선 막상 이 전 대사가 귀국하자 아직 부를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며 오락가락 행보다. 더구나 공수처는 이 전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의 포렌식이나 주변인 조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국 허락을 받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나온 지 불과 2시간 만에 허용한 적 없다고 정면 반박한 장면은 노골적이었다. 조사일을 정해주면 맞춰오겠다고 약속한 공직자를 말 장난으로 도피자로 몰아가는 인격 살인이다. 이러니 공수처 무용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전 대사 애압 논란과 별개로 공수처 수사권 남용 여부도 조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제가 이걸 읽었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이종섭 그다음에 뭐 누구 수석이었죠. 그러면은 지금 한국경제가 써놓은 사설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사퇴하고 지금 빨리 조사하라고 하는데도 뭐 공수처는 지금 조사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소환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국민들한테는 이종섭이 도피성 예우까지 이렇게 생각되고 이 중요한 사안이 지금 그 호주 대사로 가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억지로 이렇게 또 끌려와가지고 결국은 사퇴를 하고 이것도 굉장한 뭐 국격 손상이죠, 실은. 그런데 왜 이걸 얘기를 안 할까? 그래서 한참 이제 또 그 여당 후보들, 전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거의 뭐 대선 주자급 여당 후보들, 이걸 가지고 또 대통령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빨리 왔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는 뭡니까? 이종섭이 하고 이제 이거 끝나니까. 이번에는 또 전공의들 파업인데, 대학 증원 문제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건 뭐 지난 정부서부터도 다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의사들이 파업하니까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국민들도 70~80%가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의사가 그랬으면은 그 의사가 그냥 뭐 국민들이 뭐 누가 표현하듯이 뭐 개, 가재, 붕어입니까? 지금은 또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또 갑자기 또 이종석이하고 항상 뭐 수석인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그걸 갖고 하는데 또 여당 대표들은 또 대통령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아니 그 전에 국민들이 그 정도 퍼센테이지 동의를 하고 그걸 공감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 정도 뭐 공천을 잘못했나? 그 정도는 자기들이 커버를 해야지. 아니 정확하게 이 지금 한국경제에서 사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섭이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뭐 좀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정보가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잖아. 이런 상황이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한덕수 뭐 국무총리하고 이렇게 하고 증언 말고는 다른 거 요구했던 모든 건 다 해결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 탓만 하지 말고 그게 어떤 국민들이 어떤 그런 시각을 갖다가 좀 설득하고 잘 설명해가지고 바꿀 생각을 해야지. 조금 뭐 하면은 그냥 전부 잘못한 것처럼 정부가 내가 볼 때는 정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니 지금까지 그 불안정하던 국가 안보 다 정리했지. 그 다음에 일본하고의 어떤 애교 광고도 다 복원이 됐지. 미국하고도 동맹 광고도 훨씬 더 긴밀하게 만들어. 지금 북한에서 저 어린 친구가 저렇게
핵무기 갖고 위협을 하고 저런 무기 갖고 위협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전혀 체감을 안 하잖아. 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만큼 국가 안보 간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니 세계에서 최강대국은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하고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저런 뉴스가 나와도 남의 사재기 안 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지금 주둔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미일 공조가 단단하게 결속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잘하고 있는데 가장 잘못한 것은 정치권이지. 정치권이 지금 왜 정상적인 시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정치권에서 설명을 안 하냐. 오로지 자기들 뺏지만 달라고 그냥 억지로 많은 거짓말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정부 탓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당 쪽에서 공천을 받는 후보들은 이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거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갖고 보수층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해왔던 정치권에서 그 참 보기 싫었던 짓들을 한 거, 그것 때문에 보수들은 그냥 응답을 안 하고 리얼미터 무슨 이런 여론조사에서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정확하게 지금 여론조사가 다 맞는 거 아니고 다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올바른 정보를 갖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정부가 잘못한 거 있는 게 아니고 공천 받는 본인들의, 혹시 자기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거운동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반성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나 야당에서나 공천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여간 더불어민주당이든 조국신당이든 어느 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각 지역에서 나온 그 후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국민들도 자세히 보고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당이 많은 의석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6천 몇몇 나왔다고 그러는데, 후보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300등 안에 뽑을 수 있는, 인성도 좋고 크게 잘못하지 않고 가능하면은 병역 필요한 사람들, 남자들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나쁜 짓 안 한 사람들, 앞으로도 국회에 등원하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당에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앞으로 4년 동안 더 편하게 지낼 수가 있지. 잘 보고 최종적으로 선택도 국민이 하고 책임도 국민이 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